여러분들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좀 높죠. 투자하는데 그리고 좀 관심을 갖는데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될까? 바로 물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가 있냐? 우리가 공매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압류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못 낸 부동산, 세금을 못 낸 사람의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이제 걷는 그런 재산을 압류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팔려고 내놓는 것, 국유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온비디에서 받아서 팔려고 하는 수탁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말고 또 기타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재산 종류는 어디에서 보냐? 여기서 봅니다. 이 기타 일반 재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 한꺼번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부동산이 있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공매를 하다 보면 조금 관심이 가는 재산 종류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신탁 공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집행기관이 이 땡땡 신탁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신탁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담당 부서가 신탁 사업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신탁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에서 신탁 공매라는 거를 관심 있다, 그리고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이 재산 종류, 두 번째는 이 집행기관, 세 번째는 담당 부서를 보시고요. 재산 종류에서는 기타 일반 재산을 보시면 되고, 집행기관에는 신탁, 그리고 담당 부서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신탁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 공매의 장점 중에 장점은, 공매도 아시다시피 경쟁이 굉장히 덜합니다. 경매에 비해서요. 그런데 신탁 공매는 공매에 비해서도 훨씬 더 경쟁이 덜하는 것, 이게 신탁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투자하는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탁 공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떻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에 있는 물건이에요. 크기는 59.92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한 24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아파트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59제곱미터 하나, 84제곱미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9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24평 정도의 아파트이고요. 84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32에서 33평 정도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6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다가 이 사이 5억 8천 정도에 제가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5억 6천만 원대와 6억 2천만 원대에 입찰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싸게 낙찰받은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경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통 30%에서 20% 정도 유찰이 돼요. 그런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유찰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달 지나야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 유찰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공매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10%씩 유찰이 돼요.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야 10%, 10%, 10%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신탁 공매는요, 2023년 12월 7일에 진행이 돼서 10억 6천만 원에 진행이 됐는데요. 5억 6천만 원까지 쭉 보시면 12월 15일에 다 유찰됐습니다. 한마디로 일주일 만에 최고가에서 최저가까지 유찰,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다른 것을 조금만 하고 있어도 놓쳐버리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조금만 다른 걸 하다 보면 놓쳐버리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신탁 공매는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5억 8,500만 원에 이제 낙찰됐네요. 자, 여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 공매 물건으로 5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으면 이 물건을 잘 낙찰받았는지 못 낙찰받았는지 먼저 시세를 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통해서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전체 거래 방식을 매매로 하고 이 물건의 이제 타입을 보면 59.9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실거래가와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정보에서 59.81을 한번 볼까요? A 타입이 있고,
B타입은 60제곱이고 108 타입은 84.96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공매와 신탁공매 물건 중에서 시세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 뒤에 59.92라는 걸 찾아서 시세 조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81A 타입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81A 타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1동이에요. 7억 2천에서 8억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이제는 로얄층이라는 걸 보고 이 물건이 그래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보는 것. 색깔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이게 1401호입니다. 이 분홍색이 있는 곳이 로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로얄층은 24층부터 13층까지 로얄층이고 이 로얄층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층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14층 1401호 신탁 공매로 진행된 물건이 로얄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시세를 봤어요. 그리고 물건도 좋아요. 그리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어떻게 권리 분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감정평가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서가 있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소유주가 대출을 할 때 신탁담보대출이라는 걸 받았고, 그리고 이게 이자를 좀 안 내서 신탁 공매로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신탁 공매 물건에 대한 공고문을 확인을 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고를 보면요, 이렇게 일반적인 공고문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신탁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3개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안양에 있는 것 아파트 하나, 그리고 오피스텔에 있는 것 2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개별 매각으로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그리고 공매, 그리고 경매라는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요, 2억 뛰기 했죠. 지금 5억 8천만 원 낙찰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신탁공매로 낙찰을 받으시면 정말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분이 여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5억 6천만 원에 충분히 유찰이 되면 이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이라는 게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수의 계약까지 가지 않고 이 사이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낙찰과 수의 계약이라는 계약 부분에서는 뭐가 어떤 차이가 있냐? 대출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찰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에서는 경매나 공매 압류재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낙찰 가격을 적용을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 있잖아요. 부동산 일반 매매와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대출이 조금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경매나 공매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에서 대출을 짜게 할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대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싸게 신탁공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